다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개면연 병진월 각일간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운세 같은 거, 신수라든지 할 때 일간별 순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갑을병정 하니까 갑목부터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개수부터 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조건을 봐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일간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랜덤으로 사다리 타기 같은 걸 해가지고 순서를 임의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화일간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을목일간. 이렇게 정을기, 경병계, 임갑, 신무 이렇게 됩니다. 정을기경, 병계, 임갑, 신무. 그래서 정화일간을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일간들은 그 순서에 맞게 업로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모든 운세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는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 평생을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경우도 있지만 딱 그 시점에만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을 샀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를 들어 살면서 월세나 전세로 살 때 문제점은 안 생기겠죠. 근데 집을 팔거나 집을 세를 주고 내가 세를 들어가서 산다 이러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떠한 시점에 따라서 내가 집을 매매해서 직접 내가 살고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 세금 문제라든지 각종 집을 관리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반대로 돈이 매수를 할 정도의 여유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서 아직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생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왜 드느냐면 어떤 문제라도 그 시기에만 국한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여름에는 이제 더위에 우리가 신경을 쓰죠. 에어컨을 틉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로를 틀면서 살고요. 이렇듯이 모든 추위가 사계절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더위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주, 그 해당 캐릭터가 평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질적으로 갖고 가는 문제인지 이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병진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병진월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갑인 을묘월에서부터 넘어온 병진월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 병진월이 아니에요. 5년 전에 있었던 무술년의 병진월이 아니라 5년 뒤인 현재 개묘년의 병진월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병진월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병진월이고 또 5년 뒤는 무신년의 병진월이 또 오겠죠. 그때는 2028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5년 주기, 60개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 병진월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병진월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려면 느낌은 다르겠지만 5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5년 전, 60개월 이전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맞닥뜨려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병진월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5년 전에 이제 무술년이 아니라 개묘년이니까 개수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편관이죠. 지지로는 묘목이라고 하는 편인 이렇게 편관하고 편인이 같이 들어오는 이 구조를 또 암묵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병진월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병진월의 흐름 중요한 것은 개수가 일단은 들어왔죠. 이 편관이라는 것을 이제 정화일간 입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좀 맞닥뜨리면서 이 편관을 감내해야 하는 이런 운세로 좀 보여지겠죠.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이 편관이라는 거는요, 나를 극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떨 때 극당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교당하고, 돈 없고, 그리고 밥 못 먹고, 배고픈 거죠. 가난하고, 그리고 내 물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집을 샀든 물건을 샀는데,
그게 이제 새 건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새 차를 샀는데도 막 결함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관으로 겪을 만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뭐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전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처음에 알았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거죠. 뭔가 문서가 지저분하다든지 나한테 얘기했던 뭐 재산이라든지 본인의 현재 상태 그 안에서 어떤 거짓된 정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을 수도 없는 거죠. 뭐 파기하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떠안고라도 이제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이제 편관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편관 자체는 이제 힘든 거긴 하지만 그 힘든 것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좀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자. 수업료 내고 좋은 경험 한 거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편관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다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예방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묘년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 계수에 대한 편관 이런 걸로 대비가 되고요. 또 묘목이라고 하는 편인은 정화한테 습을 상정이라 해서 요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난강망 원문에 있는 묘월 정화편에서 나온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습을 상정이라는 얘기는 정화한테 필요한 때감, 목재 재료가 타야 되는데 이 을목이 습하니까 타질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나한테 작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인성의 에너지는 문서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잘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근데 이런 묘목이라든지 을목으로 정화가 이렇게 개입이 돼가지고 뭘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서대로 그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하는 계획을 아무리 잡아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순서 있죠. 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일반 학교, 교과목 과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편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뭔가 이런 계묘년 같은 때 정화일간은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점에서의 병진월이니까 요때 이제 겁재가 이제 투관을 하죠. 겁재가 투관을 하면 원래는 정화한테 이 탈광 작용하고 또 군겁쟁제라 해서 내 재물을 겁탈하는 뭐 이런 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연천간에 이제 개수가 떴죠. 계묘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게 앞서서 병화가 대신 그걸 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가리는 작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정화일간 분들이 올해 2월, 3월, 갑인, 을묘월 인성적인 문제로 아주 굉장히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큰 계획이 아니어도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불분명한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관련된 문제가 됐든 아니면은 같이 잘하고 있던 동업자가 나 그냥 이제부터 안 할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던 뭐 학업 성취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떤 뭐 학위를 따기 위한 뭐 대학 교과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골머리를 쏟게 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성이니까 우리가 이건 대체로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뭐 생각에 대한 거 문서 문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인성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보통 우리가 인성을 그냥 생각하는 거, 일간을 생해주는 거 이렇게 보는데 인성이라는 거는요. 나한테 당연히 들어오는 돈을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친적으로 봤을 때 재성이 누굽니까? 아빠죠. 인성은 엄마입니다. 근데 인성에 대한 것을 잘 들여다보면 재성의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빠가 지배하고 있는 여자의 구조 이렇게도 되고 또 내 사주에서 인성이 잘 발달이 돼 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정확하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성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한테 필요한 돈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이런 구조들이 인성이 불편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을요, 이 재성이 돈이고 인성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그리고 사주에 인성이 잘 발달돼 있으면 투자를 잘 받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인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인성이 되지 않으면 재성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꼭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성에 대한 부분, 인성과 재성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묘년 전반적으로 인성의 문제, 그리고 또 편관이 왔으니까 아니 나를 편관이 극하는데 돈 문제가 왜 생기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편관이라는 것은 재성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재생관하고 재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생하는 것은 결국 이 명예라고 하는 관살이에요. 그럼 이 관살이라는 것은 재성이 생조를 해주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재성이 내 사주에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편관이 나를 극한다는 얘기가 극해서 작용을 잘하면은 명예가 생기는 거고요. 작용이 좀 불편하다. 대체로 이제 신약사주의 편관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걸로 고통을 받는 거다. 그리고 구속당한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 낳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애 아빠로 산다. 이러면은 이럴 때 이제 편관운에 내가 구속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이라는 게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막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거기에서 막 갑자기 몸까지 아픈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감옥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뭐 요즘 말로 뭐 독박육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혼자서 하던 게 뭐 과거 시대에는 어머니나 뭐 할머니 시대에는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요즘은 또 그게 당연하지 않는 세대가 됐고 또 같이 이렇게 또 분담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드시 사람의 성향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같이 분담해서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뭘 한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무조건 뭐 바깥 일은 누가 하고 뭐 집안 일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을 정해놓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싸움 나기 십상인 그런 시대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것은 여자 남자 공이 이러한 어떤 돈 문제가 됐든 뭐 구속이라는 게 꼭 실제로 뭐 교도소나 어디 구치소에 수감돼서 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어도 내가 좀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뭐 이를테면은 신체는 자유로워요. 근데 빚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물적으로 항상 자유롭지 못하겠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버는 돈의 몇 %를 항상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빚지는 인생 이런 것이라고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묘년의 전반 사항이 정화일간한테는 그러한 좀 빚지는 느낌하고 구속되고 좀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다가온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병진월 같은 때는 이 병화가 개수를 좀 막아주면서부터 생산 활동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겁재한테 도움을 받는 거니까 계획적으로 겁재를 이용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기회가 생기거나 뭔가 좀 환경들이 좀 순조로워지는 뭐 이런 것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화한테 이런 병화 겁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을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두 개 다 혼재되어 있어요. 모든 겁재가 좀 그런 작용이 있지만 대부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의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흉신 중에서 겁재하고 상관을 많이 예의주시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위험하고 또 다루기 힘든 십성이지만 잘만 다룬다고 하면 그만큼 또 기회가 갑작스럽게 열리는 그런 십성들이 없습니다. 뭐 사주로 봤을 때 운을 봐도 그렇죠. 겁재운이라든지 상관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병진월이 천간에 떠 있는 이 겁재로 봐서 이제 겁재운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병진월에 대한 개요를 쭉 설명했듯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발품 팔고 변화무쌍하고 똥물 뒤집어 쓰고 그 흙먼지 청소하면서 열심히 그럼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고 파종하고 이런 시기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점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화한테는 이제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럴 때 이제 다양한 기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포착하려고 하는 이런 상관들이 잘 따라오면은 기회주의적인 면모들이 나한테 아주 딱딱 들어오는데 부정적이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오해라든지 구설수 뭐 이런 거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해받지 않게 하려면은 항상 표현 같은 걸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 있죠.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딱 물어볼 때 내가 이것을 맞게 잘 물어봤는지 아니면 전달을 했으면 잘 전달 받았는지 관계하는 상대가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내 말을 오해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을 해가면서 직접적인 표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항상 수시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상관들의 특징은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이야기했는지 까먹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이야기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작용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상관이 있고 문제가 덜 되는 상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좀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관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대인관계라든지 일 처리하는 데 앞서서 오해 소지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뭔가를 딱 시작을 했다, 사람을 만났다, 일 처리를 했다 해서 그냥 하고 끝이 아니라 확인하는 작업, 요거를 가지는 게 상관폐인입니다. 네, 상관폐인. 제가 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병진월 개요 설명하면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의 부분, 정화일관한테는 이제 인성의 부분이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월 같은 때 상관폐인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롤러코스터 타는 병진월의 흐름을 조금은 잡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집요하고 분별력 있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이 이 정화일관들이 도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했으면은 그냥 알아서 전달 받겠지 막 이렇게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질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관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고 이성운은 어떻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직장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어떠한 기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TO가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새롭게 좀 구직이 되는, 그러니까 이력서 써가지고 이제 취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알고 보면은 겁재들이 이제 빠진 빈자리, 뭐 TO가 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겁재가 뭐 실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겁재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겁재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겁재가 힘을 써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누가 겁재인지는 잘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전임자가 겁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전임자가 실수해가지고 뭐 빠졌는데, 뭐 잘렸는데, 그 TO에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인사 담당관이 나한테 겁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나를 뽑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겁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잘 관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걸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니면 일을 진행하던 사람도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겁재에 의해서 잘 생기게 됩니다. 뭐 어디 새로운 곳에 파견을 간다든지 이동수가 있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이제 겁재라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상관으로 연결이 되니까 또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어떤 진로 변동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돼요. 돼가는 거를 봐서, 상황을 봐서 좀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생각을 좀 해야지, 무조건 나는 올해 개묘년에 이거를 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러면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뭐 이성 문제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새롭게 사귀었다, 그러면 이제 겁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 여친, 전 남친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겁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가 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원래 보통 겁재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손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군겁쟁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제는 손이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처음부터 연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친해지면 그냥 사귀는 거예요. 정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정제의 반대는 또 겁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는 아예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하려는 거거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장에서 꼭 나를 엄청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맞아가지고 쓰는데 내가 아쉬워서 막 지원하고 거기 더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다는 거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러한 포지션에 겁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연애를 굳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할 때 좀 그러한 좀 잡음이 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겁재 상관 같이 이렇게 흉신적으로 왔어요. 계묘하고 병진이 다 흉신이에요. 편관, 편인, 뭐 겁재, 상관, 흉신 파티입니다. 정화일간은. 그러니까 이 흉신적인 작용에 앞서서 본인 거는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연애할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기반은 마련해 두고 연애를 해야죠. 지금 만약에 정화일간이 있는데 뭐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힘든 연애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만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개묘년은.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일을 좀 덜 만드는 게 낫겠죠. 일을 많이 만들면 좀 힘들다. 그 나머지 뭐 재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기 영역을 지켜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지금 자금이 좀 메말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화가 필요한 이런 시점들이 되고, 자꾸는 뭐 투기적인 속성 있죠. 한 방으로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도박근성, 뭐 이런 게 좀 생길 법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잘 다독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변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좀 뭘 해보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거나 잘못하면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겁재가 또 일간인 정화를 엮어가지고 문서를 쓰게 만든다든지, 편인이 또 그거잖아요. 사기성이 짙은 문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편인이 뭐 확고한 자격증, 뭐 특수적인 능력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사기, 부도 맞은 문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잘 주의해가지고 봐야 한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직장, 뭐 이성, 그리고 재물 뭐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정화일간 분들 갑인을묘월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병진월 되면은 조금씩 그래도 밝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긴 할 텐데, 아직 개묘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점점 시작을 해가는 신호탄이 점점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울고 웃고 신경도 쓰이고 상처도 받고 고생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정화일간의 특성이 뭡니까? 어떤 신념과 소신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옳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로 무장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화일간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